자, 그 다음 문제 70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역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y는 예를 들어서 gx라고 나와 있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얘를 역함수로 바꿔주려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바로 역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럼 얘랑 x랑 y를 바꾸면 x는 꼴이 되고 이 안에 g가 아니라 역함수가 되었기 때문에 f, y 요걸 만족하는 거지, 그지? 요게 바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옆에다가 y는 이번에는 g의 2x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한번 x랑 y랑 자리를 좀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2x는 gy가 되겠죠? 아, 미안해요. 2x는 fy가 되겠죠? 그냥 통째로 바꿔줘야 돼요. 통째로. 알겠죠? 그래서 fy는 꼴로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어때? 둘 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g2x에 대해서 역함수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x랑 y랑 자리를 바꿔줘야지 다시 이제 fx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x랑 y랑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래야 fx는 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자리를 바꿔주면 fx는 몇 y가 되지? 2y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꼴로 바꿔달라 이거니까 y는 2분의 1 f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를 fx로 나타낸 것은 2분의 1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의 역함수가 gx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역함수니까 우리 fx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gx를 집어넣으면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으면 우리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f랑 그 녀석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야 되는데 좌변은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우변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x에다가 gx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4gx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얘가 지금 x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역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4gx는 x 더하기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걸 만족하는 gx라는 값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렇게 우리가 gx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3x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f3x가 필요합니다. f3x. 그럼 우리 요거 위에서 이 개념대로 풀었던 거로 한번 풀어볼까? 요 개념대로. 그럼 y는 fx와 이 녀석의 역함수는 x는 g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y는 f3x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x 대신에 3x는 gy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얘처럼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네가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3y는 gx라고 쓸 수 있으니 이 녀석의 역함수는 y는 3분의 1 g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3x의 역함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에다가 아까 우리 구했던 g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계산 결과 12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냥 3분의 1 gx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707번 문제도 보시면 이번에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그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x축, y축을 그리고 지금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이 그래프는 y절편이 4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더하기 4고요.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죠? 이 녀석이 역함수입니다. f 역함수예요. 얘가 직선과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둘 다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선을 이렇게 쫙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이니까 여기가 뭐 p, 여기가 뭐 q 이렇게 돼야겠죠. 그랬을 때 이 p점과 q점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건데 얘들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지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플러스 1 아니야?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 플러스 1이 이 2차 함수랑 접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요렇게 f랑도 접할 수 있고 f 역함수랑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만나는 점이 p, 접할 때 만나는 점 q, 그때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리예요. 왜냐면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PQ가 수직거리가 될 때 제일 최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4랑 누구랑의 교점을 좀 구해주시면 되냐면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 녀석은 뭐 x 더하기 뭐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값, 그게 바로 p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하는 순간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연립을 좀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해라.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16 더하기 4a가 0이 될 테니 4a의 값은 15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이 4분의 15가 될 때 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4분의 15 빼니까 4분의 1 남죠? 그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x가 2분의 1일 때 바로 접하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의 좌표가 x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녀석의 y좌표는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직선에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가 되니까 4분의 얼마가 되죠? 4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좌표를 구했고 q좌표는 당연히 이 녀석의 역함수 y는 x 대칭 좌표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7,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q 길이의 최소값은 요 점과 요 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x값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x값의 차이는 4분의 17 마이너스 4분의 2가 될 거고 요거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도 똑같죠? 4분의 17에서 4분의 2를 빼는 거의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우리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4분의 15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25 더하기 16분의 25니까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면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여기다 루트가 씌워질 거고 계산해 보시면 8분의 225의 루트, 요걸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얼마냐? 분모는 2루트 2가 되고요. 분자는 15가 돼야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최소값은 4분의 15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8번 문제도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fx의 그래프를 x축, y축을 좀 그린 다음에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x축, y축.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a라는 그래프, y절편이 a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려주시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fx 그래프인데 이 녀석이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근데 얘들아, 우리 개념으로 배운 게 뭐였지? f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은요, 교점을 생각할 때 요 개념을 좀 떠올리면 돼. 교점을 생각할 때는 f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그냥 f함수와 y는 x와 교점과 똑같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왜 그래? 그래프가 요렇게 f함수가 있고 요 녀석의 역함수를 요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둘이 만나는 교점은요, 여기 두 개가 찍힐 텐데 요 두 개의 교점은 사실 누구와의 교점과도 동일하다. y는 x와의 교점과도 똑같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우리는 y는 x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를 그려주자. 그래서 이 y는 x랑 지금 fx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지금 내려줘야 될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내려가야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요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보다는 그래프가 더 내려가야겠다. 얘도 이렇게 좀 더 내려가고, 얘도 좀 더 내려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보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얘를 좀 더 내려보면은, 쭉쭉 내려서 얘도 좀 내려보면은 아직까지도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근데 얘를 더 내렸을 때 그래프가 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요 위로 볼록한 녀석이 접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까지. 그럼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 함수가 이 y는 x랑 접할 때, 요 바로 아래 순간, 요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위로 볼록 함수가 접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라는 2차 함수랑 y는 x랑 먼저 연립을 해야겠지. 왜냐면 판별식이 0인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계산해 보시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 녀석의 판별식은 1 빼기 4a가 될 테니 요게 0이 되는 순간은 a가 4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위로 볼록 함수가 접할 때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랑 연립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0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1 더하기 4a가 되네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a의 범위는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플러스 4분의 1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쌤이 그래프를 완전히 한번 그려볼게. 그걸로 한번 이해를 해봐봐. 일단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가 만약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먼저 접할 때는 어느 상황인 거냐면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 접할 때 요렇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내려가고 언제까지? 위로 볼록이 접할 때까지, 요렇게 접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사이 구간 있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요 점이 4분의 1인 거야. y절편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사이 구간에서 전부 다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접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9번도 한번 봅시다.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a의 값이 최소의 양의 정수래요. 양의 정수란 얘기는 자연수란 얘기죠. 그랬을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얘도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됩니다. x축 그려주고요. y축 그려보고요. 근데 x값이 지금 4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y축을 조금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y축, x축 그려주시고 x가 4일 때 기준으로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느 점을 지나냐면 너네 4 한번 집어넣어 볼래? 위에 식에다가. 그럼 x에다 4 집어넣으면 2 만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4,2를 무조건 지나야 되고, 그래서 얘도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 돼요. 근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점만 찍어두고, 그 다음에 x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4보다 작을 때는 요 녀석은 0,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4,2를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되겠다.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요런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야 돼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무조건 요 녀석의 기울기, 요 녀석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바로 기울기거든? 그 전개했을 때, 그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기울기가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제곱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a의 값이 최소인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a 값은 자 1 들어갈 수 있나요? 1 안 되죠? 1이 1보다 크진 않잖아. 그럼 그 다음에 a에다 2 넣어볼까? 그럼 얘는 성립하지. 그래서 최소 정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는 2가 확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확정이 됐죠.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은 기울기 어떤 직선이 되냐면 얘가 y는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x-4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y는 3x 빼기 10이 되거든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y는 3x-10이라는 직선인 거고, 이 그래프랑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너네 y는 x 그으면 되겠지, 그지?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의 2배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y는 x를 쭉 그려주고요. 요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넓이. 답은 여기다 2배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냥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중학교식 풀인데, 잠깐만 요 직선만 좀 가져오자. 3x-10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야. 물론 풀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내려보고. 그래서 요 삼각형, 거대 삼각형에서 사다리꼴 뭐 빼고 뭐 그래도 되는데, 이거 너무 귀찮다, 그지? 그냥 여기 0,0이죠? 그 다음에 3x-10이랑 여기 점이 뭐지? y는 x랑 3x-10이 만나는 점이잖아. 연립하세요. 그럼 y는 x에서 빼주면 2x-10이 0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5,5가 돼야겠네. 그지? 그럼 5,5랑 0,0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니? 5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밑변 5루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은 4,2죠? 그래서 이 4,2에서 이 직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내리자. 그게 높이 h가 되는 거예요. 그럼 h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h라는 점은 h라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어떤 점과 어떤 직선이냐면 4,2라는 점하고 y는 x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x-y는 0으로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4,2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주시면 되죠. 그럼 1 더하기 1 루트 분의 4-2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루트 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그냥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s는 밑변 5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넓이는 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냥 답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2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될 겁니다. 고생했어요. 자, 계속해서 7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fx와 gx가 둘 다 2차 함수죠. 근데 합성함수가 g 서클 fx입니다. 요 녀석의 최대값이 이 녀석의 맥시멈 값이 플러스 10이 되도록 해라. 요걸 만족하게 하는 상수 k의 값을
계산해줘라. 이런 문제인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고 gfx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gfx가 어떤 식인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4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있는 g에다가 전부 x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2차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차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치환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할 거냐면 g 안에 fx가 아니라 a가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fx를 얼마라고 바꿔줘야 돼? a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지. 치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ga라는 식을 한번 써보면 ga라는 값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k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플러스 10이 되도록 해라. 요런 문제인데 그럼 fx가 a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a의 범위가 생길 거예요. 왜 a의 범위가 생기냐? fx의 치역이 a가 된다는 뜻이거든.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fx의 치역이 a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축의 방정식이 꼭점식이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는 3,3에서 꼭지점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fx의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렸으면 치역이 너네가 뭔지 확인하기 쉽잖아. y의 범위가 치역이거든요. 그럼 3보다 어떤 거야? y의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치역의 값이. 즉 a의 값도 마찬가지로 3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a가 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a는 다시 g로 돌아오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 y축 그려서 요 2차 함수식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꼭지점식으로 바꿔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얼마가 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1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지니까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가 1일 때 k 플러스 2라는 점에서 꼭지점을 갖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x축이 아니라 a축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최대값이 얘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바로 여기일 텐데 a의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는 거죠? 바로 a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g의 값이. 그럼 g에다가 3을 넣어줘야겠죠? 그게 최대값이니까. 그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 3을 넣었으니까 4가 되고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k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k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10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k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요 k의 16 값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값이 10이 될 때니까. 자, 그 다음 11번 문제도 보시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 안에 지금 fx라는 녀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전체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gfx의 최소값이 0이란 얘기야. 요 녀석의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일단 fx는 2차 함수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럼 우선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fx의 범위를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러기 전에 g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gx의 그래프 x축 그려주고 y축을 그려주면 gx 그래프라는 거는 x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x 절편
플러스 10에서 y 절편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어주면 직선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게 겉함수죠. g가 겉함수예요. 이 fx는 속함수고, 사실 겉함수가 그려지는 게 최치역이거든, 그지? 그래서 gx에 g 머시기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요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g에다 어떤 함수를 넣었더니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요렇게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음수 쪽에는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x값은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식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얘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g의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네모라는 값이 지금 문제에서는 fx잖아, 그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f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됩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를 이제 또 그려보시면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을 그려보시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6이기 때문에 y절편이 플러스 6이고, 거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인데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니까. 근데 fx는 무조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0은 절대 나올 수 없어, 그지? 여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값이란 얘긴데, 바로 제일 작은 값 꼭지점의 값인 거죠.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10을 딱 터치하는 순간, 그때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6이라는 요 fx식을 너네가 꼭지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x 더하기 a의 제곱이고 거기서 6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꼭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 거야? x가 마이너스 a일 때 6 마이너스 a제곱. 즉 여기서 y좌표가 바로 y좌표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마이너스 a제곱이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a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이랑 같은 좌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단순히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완벽히 같아야겠네. 그래서 등호가 붙으면 부동식이 되면 안 되고, 이 6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값이 그냥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a제곱은 플러스 16이 돼야 되고, 그럼 a의 값은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a의 값이 지금 축이 여기 있어야지만, 축이 왼쪽에 위치를 해야지만 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꼭점의 좌표가 왼쪽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오른쪽에 그려지면 그래프가 안 그려질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그 마이너스 a가 0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조건에 의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플러스 4밖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2번 문제인데 2차 함수 fx래요. 2차 함수 fx인데 너네 f0이 0이고 f2가 0이야. 그럼 이건 2차 함수에서 0과 2를 실근으로 갖는다는 얘기거든. 0과 2를 실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너네 2차 함수 fx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라는 식을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근이 주어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fx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 이건 그냥 요 연립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된다. 접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말 그대로 요 fx를 좀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거기다가 요거 계산해 주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x에다가 얼마 더 빼줘야 돼? 마이너스 6x 더하기 12가 되겠지, 그지? 그게 0이다. 그럼 요거는 ax제곱에 x로 묶어주면 2a 플러스 6 곱하기 x 더하기 12는 0이 될 텐데 요 녀석의 판별식이 지금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 값을 또 계산해 보시면 2a 더하기 6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8a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0이 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전개하면 4a 제곱 더하기 6이 12에다가 24a 더하기 36 마이너스 48a가 0이다. 그럼 얘는 4a 제곱에서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0이 될 거니까 a의 값이 나오네. a가 3이죠, 요거. 그래서 a의 값이 나왔으므로 fx가 완벽하게 주어진 겁니다. fx는 뭐다? 3x제곱 마이너스 6x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fx 즉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을 구해라. 요건데 이렇게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문제가 나오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fx는 지금 근이 얼마랑 얼마지? 이렇게 y축, x축 그려주시고 요 녀석의 꼭점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는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튀어나가니까 빼기 3 즉 1, 마이너스 3에서 꼭점을 이렇게 갖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fx인 거예요. 근데 f서클, fx 얘가 마이너스 3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이 겉함수가 fx잖아, 그지? 그럼 f에다 지금 뭐 시기를 넣어야지 마이너스 3이 나오냐? 요거부터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f에다 얼마를 넣어야 마이너스 3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은 꼭점의 값이야, 그지? 근데 뭐 시기가 얼마인 거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즉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속함수 fx가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을 모두 곱하라. 이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속함수 f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y는 1을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두 번째로. 그럼 여기다 1을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길 텐데 이거는 계산해줘야 돼요. 어디다가? 요 속함수 fx가 플러스 1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2차식이 될 거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2차식이 될 거거든요. 그럼 요 2차식의 두 근의 곱이 모두 곱한 값이 구해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시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3분의 1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해서 합성함수랑 1대1 대응 요걸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3번인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f에다가 fx를 지금 대응을 시켰을 때 합성함수를 시켰을 때 그게 지금 x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원래 우리가 합성해서 항등함수 i가 나오는 거는 둘이 무슨 관계인 거지?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f랑 f를 합성을 했더니 i가 나온 거지, 그지? 얘가 i인 거 알고 있죠? x가.
항등함수. 그래서 F랑 합성을 했는데 i가 나왔다. 즉 F가 자신의 역함수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가조건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소랑 모든 원소랑 어떤 차이지? 우리 집합에서 배웠지? 모든 원소라는 개념은 전부 성립하는 거고 어떤 원소라는 거는 단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x 정의역을 좀 만들어 주시고 y 공역을 좀 만들어 줍시다. x에서 x구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F3이랑 F 역함수 3이랑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우리 F랑 F 역함수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 배웠죠? 그 얘기는 F에다 3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뭔지 간에 만약에 A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F 역함수의 3값도 동일하게, 왜냐면 서로 같은 함수잖아. 그지? 그럼 F 역함수에 3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지. 가조건 요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니은은 무슨 얘기냐? F1이 만약에 3으로 대응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는 F1이 3이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도 한번 써볼까? F 역함수의 1도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동시에 F3은 F 역함수 3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각각 뭐냐면 이게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F 역함수의 정의 구분을 해야 돼요. 얘는 왜 나온 거야? F랑 F 역함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정의를 이 녀석의 정의를 좀 써주면은 F에다가 3을 집어넣어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대응이 좀 많이 나왔지, 그지? F3에서도 1로 대응이 돼야 되고 F 역함수 1도 3이고 F 역함수 3도 1이고 그럼 다 대응이 됐네요. 그럼 이제 1에서 3으로 대응이 됐고 3에서 1로 대응됐는데 나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되거든. 어떤 원소라는 거는 하나 적어도 하나는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F2를 넣었어. 근데 그 값이 만약에 2로 대응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F2가 만약에 2로 대응이 되면 요렇게 대응이 되고 4도 4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fx가 2x를 만족시키는 요런 대응이 없는 거야. 하나도. 맞지? 2배가 되는 게 없잖아 지금. 1은 3배가 됐고 2는 2가 됐고 3은 1이 됐고 4는 4로 됐으니까 2배가 된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F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F2는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4는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2는 4로 간다. 그게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은 가능한 함 fx의 개수가 모두 4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가능한 f 함수가 4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이거 다 초기화 시켜주고 초기화를 좀 시켜주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먼저 따져야 되냐면 일단 fx가 2x가 되는 게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2배가 되는 게. 근데 1을 넣었을 때 2배가 되면 2가 되겠지, 그지? 또는 F2를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고 F3을 집어넣으면 6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6은 대응될 수 없죠. 그럼 F4도 마찬가지로 대응될 수 없다는 얘기야. 8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F1과 F2 요 정도인데 그럼 첫 번째 F1이 2가 된다고 해보자. 그럼 2배가 되는 거 일단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F1은 2면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요 조건 그대로 쓴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3하고 4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에서 3으로도 갈 수 있고 3에서 4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반대도 성립하면 몇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함수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F1이 2로 갈 때 2개 생기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F2가 4로 간다.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F2가 만약에 4로 가잖아. 그러면 4는 무조건 2로 가야겠지, 그지? 그럼 여기선 경우의 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냐 1에서 1로 가냐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 생기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 총 몇 개다? 4개가 나올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14번도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인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대요.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존재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5고 공역의 원소도 1, 2, 3, 4, 5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1대1 대응 함수가 f 함수고요. 기억 조건부터 한번 같이 해보자. 기억 조건에서는 f1 곱하기 f2가 6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얘들아 곱해서 6이 되려면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 지금 6은 없잖아. 공역하고 정역에 6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2 아니면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1을 예를 들어서 2로 대응시키고 2는 3으로 대응시켜보자. 그럼 남은 원소 3, 4, 5는요 무조건 어디로 대응될 수밖에 없어? 1, 4, 5로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누가 누구로 대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더했을 때 얼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F3, F4, F5를 다 더해주시면 1, 4, 5를 다 더한 값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남은 함수 값들. 그럼 1, 4, 5를 다 더하면 1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보시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우리 이거 앞에서 했죠? 이거 꼭 알아보셔야 돼요. fx가 x가 된다는 얘기는 자 무슨 얘기다? f랑 그 녀석의 역함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면은 모든 원소의 x에 대해서 지금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f1이 3이라고 해보자. 그럼 f 역함수 1도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뭘 만족하냐? f 역함수 3도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f3이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f1을 3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반대되는 대응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게 이 녀석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요거를 정리해보자면은 fa가 b를 만족한다면 fb도 a를 만족해야 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요 문제를 풀 때의 스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fa가 지금 a를 만족시키는 x가 원소 a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지금 얘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2를 선택을 했어. 그럼 그 반대인 2에서 1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3에서 4를 선택했어. 그럼 4에서는 3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얘는 깍두기잖아. 그지? 5는 깍두기야. 혼자밖에 없어. 그럼 5는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FA가 A가 되는 게 딱 하나 지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F5가 5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A는 존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집합 X의 어떤 원소 X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F에다가 합성 Fx가 요게 이제 X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 그럼 이거는 3번을 합성했는데 X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3번을 좀 합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복잡한 겁니다. 자, 다 지우고 얘는 역함수의 성질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X의 정의역을 총 3개를 써야 돼요. 귀찮죠? 이렇게 3개가 아니라 4개구나. 그죠? 요게 하나 F, 이게 두 번째 F, 이게 세 번째 F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다 1, 2, 3, 4, 5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도 1, 2, 3, 4, 5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도 1, 2, 3, 4, 5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도 1, 2, 3, 4, 5 적어주시고 자, 근데 문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지금 이걸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출발하면 1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1에서 내가 만약에 3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3에서 다시 1로 가야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1에서 다시 3으로 가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1에서 출발해서 1로 다시 못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요건 안 되고 그럼 이제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1에서 이번에는 4로 한번 가보자. 근데 4에서는 3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3에서 이제 1로 한번 가보자. 그럼 요 대응을 다 만들어 보면 1에서는 4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모든 대응을 1에서 4로 가주고 4에서는 3으로 가야 되니까 모든 대응을 또 이렇게 4에서 3으로 해줘야겠지. 그럼 3에서는 1로 가야 되니까 3에서도 이렇게 모든 대응을 해줘야 될 거야. 이렇게 다 만들어줬지. 그럼 남은 이제 대응은 2랑 5가 남았는데 만약에 2에서 5로 가고 5에서 2로 가도 아무 상관없죠. 2에서 5로 가고 5에서 2로 가고 마찬가지로 2에서 5로 가고 5에서 2로 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1대1 대응 만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든 지금 대응 F 중에서 FB가 즉 FX가 X가 되는 지금 좌표가 있나요? 하나라도? 5 안 되고요. 4도 3으로 가고요. 3도 1로 가고 2도 5로 가고 1도 4로 가죠. 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FB가 B를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든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만족하는 게 단 하나 지금 A 값을 쌤이 1이 존재하도록 한 거거든 이거를. 그랬을 때 만족하는 B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디귿은 성립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